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국내 증시는 9월 한 달간 이어온 하락세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마감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9% 상승하면서 840선에 마감했습니다. 긴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로 6일간 쉬어가는 만큼 저희 시장을 이기는 투자에서도 긴 연휴 동안 투자자분들을 위한 알찬 방송 준비해뒀는데요. 내일 방송에서는요, 반도체쌤 김광진 전문가님의 반도체 특강이 준비돼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개념 기초부터 또 주목해야 할 종목,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다양하게 꽉 차게 준비해뒀으니까요. 꼭 내일 본방사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도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주린이 분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 자료 준비해뒀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다룬 테마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님의 라공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와 라공 검색기까지 모두 한꺼번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장 입장하셔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코드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어려운 9월장 속에서도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 수익 가득 안겨줬는데요. 9월 5% 이상 수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5일 편입된 크라우드웍스가 월초부터 기분 좋게 12% 이상의 수익 실현 안겨줬고요. 6일 편입된 유로메카가 6.44%의 수익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 가장 높은 수익률 안겨준 마음AI죠. 무려 15%에 가까운 수익 올려주었고요. 메디톡스도 13% 이상의 수익 실현 나와줬습니다. 계속해서 6.15%로 수익 실현한 SY까지 확인해 보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누적 수익률로도 강하게 올라준 루닛이 9월에도 5% 이상 수익 달성했고요. 알테오젠, 우듬제판 모두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6%의 수익 실현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수익 실현이 나온 종목이죠. 8% 달성한 바이오다인까지 확인해 보면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요, 이기자 톡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고요.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9월 수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우리 시장 추석 연휴 이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필승 전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준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데요. 바로 김광진 전문가님 만나서 또 필승 전략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투자 선생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주식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네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두 증시
두 네.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도 오랜만에 이렇게 붉은 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연휴 이후에 제가 이런 내용들, 연휴 전, 연휴 후 이렇게 시장이 바뀐다라는 내용들 계속 얘기 드리고 강조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오늘 필승전략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많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오늘의 시황 먼저 얘기 드릴 텐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정치 테마주가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일명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에이텍, 동신건설 이런 뉴들이 한마디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동훈 테마주라고 시장에서 불리는 노을이나 부방 같은 이런 주식들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런 정치 테마주도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 테마주는 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장 상황이 시장 한마디로 연휴가 끝나고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금 이 부분은 관심도를 낮추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차트 보면서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신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신건설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길게 보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주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받는 이유, 정치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인데요.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게 뭐 대단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안동에 있어서 이재명 테마주로 묶였다.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게 실제로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드실 텐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 영장 이런 부분들이 기각됐다. 이러면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동신건설 이 주식을, 이 종목을 매매하라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런 현상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좋은 소식, 호재가 나오면 한번 들여다보시고 간식 개념으로 잠깐 단타 매매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사가 워낙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냥 단기 매매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에이텍입니다. 네,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말도 안 돼, 이상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인데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비중을 실어서 접근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이럴 때 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어디로 돈을 한번 흘려서 잠깐 재미를 봐볼까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그것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반대로 한동훈 관련주도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승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11% 이상 하락을 보이면서 물론 장중 최고는 17.88%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이런 반대의 개념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당연하고 그냥 흔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정치 테마주 살펴봤고요. 네네. 오늘 또 이 현대차 소식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네. 스반 프로젝트 로봇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현대차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이니셔티브 이렇게 발표하면서 스반 프로젝트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로봇 테마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로봇 테마주가 이전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해서 일정을 겪는 이런 때와는 조금 사뭇 달랐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아직 로봇 테마가 완전히 식지 않았다라는 점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내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TCP 글로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락폭이 적었다라는 점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상승폭이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 최고 상한가, 장중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실리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아직 로봇 테마 사그라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는 이런 관련 뉴스들 이것들로 인해서 로봇 테마가 올라섰다가 잠시 눌렸다가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될 텐데요.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는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는 이 테마주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그것이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라는 거대 기업, 로봇 테마주들 중에서는 꽤 시가총액이 큰 편에 속하는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수급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로봇 테마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동입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런 상승 나왔는데요. 대동기업, 포스코 그룹과 관련해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 로봇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로봇 테마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고 있던 농기계, 이 농기계 수출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로봇 그리고 농기계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양쪽으로 봐야 된다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지되는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런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로봇 테마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기계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농기계 수출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키워나가는지 확인하신다면 이 대동기업, 이 관련 농기계의 이런 테마들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장까지 함께 해보시고요. 또 오늘 이 구독형 독서 플랫폼 기업인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주 투자에 관련해서도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다음 달 5일에 이렇게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상장 관련주는 항상 상장 첫날 승부를 봐야 된다. 그것도 장 초반에 네. 5분 안에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요. 10분 정도까지 아무튼 장 초반에 승부를 봐야 된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밀리의 서재 이 종목을 통해서 한번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오늘 상장했고요. 최고가 57,600원. 이렇게 올라섰다가 마감은 41,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위에 윗꼬리를 크게 다는 모습. 이 부분 분봉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살펴보면 역시나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도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상장 이전에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수익 실현, 이렇게 매물 출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9시 7분이 최고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상장 주식 투자하실 때는 좀 욕심을 낮추시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 나는 10분 이상 더 끌고 가고 싶다. 이럴 때도요. 꼭 스탑로스 기능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들 내려오는 부분들 내가 감안하고 충분히 수익 실현할 구간은
보장을 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음 달에 계속 연이어서 상장되는 주식들, 이거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데요. 따따블, 좀 따따블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욕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물론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한번 밀려 내려오면 다시 한번 복구되는데 그 이상 복구되는 데는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장 초반에 승부를 봐야 된다.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장주는 상장일 장 초반에 승부를 봐야 한다. 전문가님의 말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 새벽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번 주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 영향 때문이겠죠. 오늘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섹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이런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 계속 중국 정부 한마디로 중국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런 통제를 실시해 왔는데요.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 대한 이런 수출 통제에 대해서 무기한 유예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죠. 이런 호재들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동안 쭉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섹터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반등 오늘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 추석 연휴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 이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 시장 상황이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뀐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반도체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오늘 이 상승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반도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이렇게 상승 이후에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평선이 하나,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평선이 하나 존재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조금 실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이 부분 올라설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5% 가까이 상승 이렇게 나왔지만 윗골이 아주 살짝 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분명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음에도 이런 상승이 나온 이유, 호재가 연이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업체가 모두 담당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여기에서 1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발표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충분히 좋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TF입니다. TFE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근에 반등폭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온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도 제가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상단 추세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하단 추세선 한미반도체, 앞서 본 한미반도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TFE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이렇게 반등의 모습을 보인 이후에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상승, 반등 상승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나 동일한 모습이 계속 나온다.
이 대표 종목들의 동일한 모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하나 산업 전체의 추세가 전환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FE도 한미반도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앞으로의 전략, 이것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얻어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등의 폭이 좀 밋밋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핫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건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삼성전자의 HBM 양산 내용, 이런 내용들이 발표된다면 좀 더 이렇게 큰 상승폭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단과 하단을 이은 장기 추세선, 이 부분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넘어선다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충분하다.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HBM 양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이러면 다시 한번 이전에 이렇게 큰 장대 항봉이 나오고 상승했던 것처럼 이오테크닉스도 다시 한번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차트로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이기는 투자에서는 이 추석 연휴 기간 주린이 분들을 위한 반도체 특강이 준비돼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의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또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긴 조정으로 인해서 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의 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추석 연휴 이후의 장을 대비해야 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8월 말부터 9월장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장에 들어서부터는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께 계속 단타 종목을 계속 제시해 드리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 바뀔 것이냐, 언제 시장 상황이 바뀔 것이냐, 제가 이것들도 계속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바뀐다. 이 부분 의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오래되시는 분들은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2019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봤더니 추석 바로 하루 전에도 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구나. 제가 이것은 노란톡방에 보시는 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라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것은 20년, 아니 30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닌 해도 한두 해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장기간의 연휴, 이것들을 앞두고는 시장 자체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가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 분기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더욱더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이런 상황 맞이했는데요. 이런 부분, 이제 분기도 바뀌고 연휴도 끝이 나면 시장 상황 바뀐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 상황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 어느 산업군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바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아직 달러 강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미 국채 10년물 이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가 있고요. 한마디로 시장 금리가 지금 비싼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 연휴 끝나자마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가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이후에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조선, 전력설비, 중국 소비주, 제약, 바이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왜 봐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너무 많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는가? 달러 강세라고 얘기 드렸죠? 수출 관련해서 수출폭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실적 시즌이 돌입합니다. 이 실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종목단 위주로,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더 나아지는 이런 종목들 찾아보셔야 된다. 물론 실적이 모든 것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로봇 관련주들도 두산로보틱스 상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상승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좀 더 큰 폭의 큰 수익률에 이런 수익을 얻어 가시려면 이런 부분들,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을 계속 보였던 9월 한 달, 그리고 지난주 정말 큰 폭의 주간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어제까지 이런 하락폭 보였던 이런 주식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젠 달라질 10월, 누구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10월은 누려야 되는 이런 달입니다. 물론 연휴가 끝나자마자부터 시작될 것인지 조금 지나설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셧다운 문제도 상원에서 어느 정도 미루기로 합의된 이상 이런 부분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승 누려야 됩니다. 이 상승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필승 전략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조정을 보인 9월 한 달이었죠. 이제 연휴 이후 달라질 10월을 누리셔야 할 텐데요. 이미 달라진 시장에 대한 준비를 마치신 김광진 전문가님이십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연휴 이후의 장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코드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기자 톡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에 필요한 시간, 이기자 톡센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톡센터에는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네,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는 일진전기가 도착해 있는데요.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필승님께서 종목명 일진전기 매수가 12,700원에 비중 10%로 남겨주셨고요. 전문가님의 추천으로 매수했는데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까지 달아주셨는데요. 일진전기 오늘 12,990원에 마감하면서 3.5% 상승한 채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응급 처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제가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네. 뭐 매수가 보니까 정확하게 락온 조준기법, 락온 기법 활용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제까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장 상황이 바뀔 때 일진전기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인가, 상승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차트 보면서 제가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상승, 물론 바로 재차 하락, 이런 부분들은 일진전기 이 종목, 이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하락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런 하락을 맞을 때도 차트 보시면 지금 21선을 어제 같은 경우에 살짝 깨고 내려왔었지만 다시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왜 지금 12,700원을 보고 제가 락온 기법에 의해서 매수하셨다라고 생각하는가? 락온 기법 볼 때, 락온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죠? A자, A자. 이렇게 정고점 A자부터 확인한다. 그 다음에 거래량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위치 본다.
이것이 라곤기법의 기본 차트 보는 첫 번째인데요. 여기에서 이 정고점의 이런 부분들 지지되는 것을 보고 아마 이날 매수를 21일 날 매수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상승 그런 다음에 하락 보였을 때도 조금 참아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는 이런 위아래 등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부분들 연봉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연봉 보시면 올해의 거래량. 제가 매매할 때 한마디로 조금 중장기 스윙 이상 이 부분으로 단타가 아닌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항상 거래량, 연간 거래량을 확인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거래량이 현저히 낮다. 이런 부분들은 매매를 웬만하면 자제하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거래량이 실려 있다. 이런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연봉으로 봤을 때 역사상 최고가가 13,800원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800원. 필승님이 매수하시고 난 이후에 기록한 최고가가 역사상 신고가였다. 그런데 역사상 신고가로 올라갈 때 거래량은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하락 조정 보인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상승 반전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일진전기 외에 이런 변압기 관련해서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이렇게 보면요. 이런 조정 보이다가 오늘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왜 나왔나 하면은요. 재룡전기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수주를 미국에서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변압기 수주, 재룡전기 이 한 종목으로 끝날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변압기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해서의 이 상승 사이클은 아직 상승 초입을 막 지난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졌고 일진전기도 다시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역시 이런 상승 계속 이어나갔다. 하지만 장 상황 때문에 조금 눌려진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셔라. 언제까지? 뭐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신다면 비중 10%시니까요. 내년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등락은 있을지언정 역사상 신고가로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라곤기법의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 세 가지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가 나올 때까지는 한마디로 매도 타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고 끌고 가셔라. 그것이 20%, 30%, 50%그 이상이 되더라도 이 세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전압기 관련한 사이클 이제 막 상승 초입을 지난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면서요 강한 상승률 누려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입장 하셔서 톡센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필승 종목들의 강력한 수익률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이제 마지막 쿼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은 뭘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필승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신 이유가 뭘지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한미 반도체 꽤 오랜만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한미 반도체, 네, 필승 종목 중에 사골 중에 상골이죠. 왜 사골 중에 사골인 한미 반도체가 다시 돌아왔을까?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승 나왔었죠. 제가 이전에 9월 달에 계속 강조드렸던 것들은 짧게 이렇게 짧게 큰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린 9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하지만 바이오다인 제가 필승 전략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제약 바이오는 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강세를 보일 그런 산업군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강력 매수 사인 드렸던 것이고요. 아직 바이오다인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직은 이렇게 좀 큰 상승이 아닌 지지부진한 모습. 조금 좀 올랐네. 왜 지금 이 정도지? 지금 이런 상태지만요. 추석 연휴 이후엔 더 큰 상승 나올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듬지판 같은 경우에도 단타 종목 이렇게 신규 상장주로 들어왔을 때 시장의 관심이 확 쏠리고 그리고 이후에 조정 다시 재상승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우듬지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수익 보셨습니다. 지금 계속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타 종목들이 필요했던 9월은 이제 오늘로 끝이 났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죠.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립니다. 시장 상황 추석 연휴로 바뀐다. 완전히 달라진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트 보면 앞산 우리 이제 이기자 가족분들, 이기자 시청자분들은 차트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정고점 A자부터 찾자. 알파 구간이 어디냐. 이렇게 알파 구간이라고 치면 안 나오지만 이건 역시 알파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자 앞 정고점을 찾는 습관부터 먼저 갖자. 두 번째는 뭐 봐요? 거래량 보셔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위치를 본다. 그랬을 때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이 아니고 단타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9월과 10월은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드리기 위해서 실리콘2 얘기를 드립니다. 이후에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중국 국경절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담보되면 그럼 실적 시즌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지만 10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더욱더 이 이기자 포인트 확인을 더 면밀히 해야 된다. 이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 한미반도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정말 사골 중에 상골 필승 사골 종목인데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일괄 생산하고 또한 최고의 반도체 장비사로 손에 꼽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한창 상승하고 좋을 때 그때 엔비디아 관련해서 상승할 때 이렇게 기판에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장비주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대장 역할을 했었죠.
PCB에서야 뭐 당연히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의 납품 실적이 있으니까 그랬지만 한미 반도체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와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접점은 없지만 엔비디아 이 반도체에 뭐가 씁니까? HBM 쓰이죠. 이 HBM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익담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1,800억 단까지 내려왔지만 내년에는 3,400억, 그 이후에는 4,100억대. 매출이 우상향 계속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많이 안 좋았죠. 432억 하지만 내년에 1,200억, 그 이후엔 1,400억. 영업이익단 역시도 계속 우상향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내년에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 보입니다. 이 부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켜보시고 또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외에도 숨겨진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실적들을 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 1번 내용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프리미엄이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전공정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로 3나노까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전공정단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후공정 프리미엄 부각됐고요. 또한 HBM, 이 HBM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이런 단계,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죠. 그런 내용에서 한미 반도체가 왜 주목받는가? 이 두 번째 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HBM 제작에 사용되는 이 TSV, TC 본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국내에선 유일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세 손가락, 저는 두 손가락 안에도 꼽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로 한미 반도체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TC 본더, 본딩 장비라고 해서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이런 HBM이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12층 아파트. 이렇게 반도체를 12층을 쌓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엘리베이터 같이 구멍을 뚫어서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렇게 붙일 때 떨어지지 않게 제가 그래서 50 본드도 얘기 드렸죠. 이 붙이는 장비가 바로 본더, 본딩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가 생산하는 이 TCV 본더, 본딩 장비가 기존 고객사인 SK하이닉스, TSMC 외에도 지금 삼성전자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HBM 투자 확대입니다. 9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제가 방송 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HBM 신경 쓸까요? 마이크론은 제가 10%가 채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지금 10% 이 정도 수준 높이고 싶죠. 당연히 고부가 가치 상품인데 그럼 장비 필요하겠죠. 이 장비 지금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의 배시 장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한미 반도체 TC 본더 장비가 있는데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하고만 협력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경쟁 상대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한미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 보겠습니다. 이자 포인트 세 번째 자리. 이런 상승, 우리 이럴 때 참 재미 좋았었죠? 그리고 이때도 우리 참 수익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당연히 상단선 봐야겠지만 여기서도 중단선, 하단선도 봐야 되겠죠. 이 부분들 깨지 않는다. 이 장대 양봉의 이 선을 깨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과정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방에선 얘기 드렸었죠. 한미반도체 곽땡땡 부회장, 제가 실명이 있어서 삭제 지우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었다. 그 규모가 180억이 넘었죠.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방 오시면 하나하나 이런 시장 상황 흘러가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다 시켜드리는데요. 오늘 이런 상승으로 한미반도체의 곽 부회장은 이제서 오늘에서야 수익권으로 넘어섰다. 이런 부분도 그냥 하나의 시장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 한미반도체 추석 연휴가 끝나서는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실적 관련해서 봐야 합니다. 실적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 정도가 되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6만 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도 부분까지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현재 한미반도체 실적단의 그런 적정 가격이다라고 저는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앞에 기대감에 얘기 드렸죠. 네, 삼성전자, 기존에 네덜란드 배시 장비를 쓰던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턴 아니면 오늘 실적 발표, 오늘은 아니죠. 내일 새벽 실적 발표를 하는 마이크론에서 HBM 관련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붐업이 되고 더 투자가 늘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주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SK하이닉스, TSMC 역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미 반도체의 실적단을 올려주거나 반대도 아니죠. 직접 수주가 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정고점을 넘어서 점프할 수 있는 이러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단에서 한미 반도체의 부회장이 자사주를 매집을 했을까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내 2만 주, 장내 매수 2만 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기업의 오너 아니면 기업의 임원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기업 내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매집하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오면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설 수 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래량, 거래 대금을 싣고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의 셧다운 문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그리고 반도체, 반셈과 같이 보시기를 바라면서 10월 같이 저와 같이 누리는 그런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한미 반도체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실패 없는 필승 종목이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내일 방송에서는 반도체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개념 기초부터 주목해야 할 종목 그리고 차트까지 꽉 채워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외에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연휴 후 시장의 흐름이 바뀔 10월, 미리 준비해야 할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고요. 변압기로 상승 기류 한 번 더, 일진전기 전문가님과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 없는 사골 필승 종목이죠. 오늘의 필승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